오늘의 세계 명작의 산책은 깡마른 죽은 깨 투성이 빨간 머리 고아 소녀 루시 모두 몽고메리의 빨간 머리 앤입니다. 빼빼 마르고 빨간 머리의 죽은 깨 투성이 앤은 특유의 상상력과 말솜씨 그리고 자연과 사람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19세기 말 캐나다 동부 프린스 에드워드 섬 에버니 마을의 그린 게이블즈라고 불리는 집에 살고 있는 매튜와 마릴라 남매는 농사일을 위해 고아원에서 남자아이를 얻기로 합니다. 스펜서 부인에게 고아원에서 남자아이를 데려와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스펜서 부인의 실수로 남자아이 대신에 여자아이가 오게 됩니다. 매튜는 착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울상을 짓지만 차마 앤에게 말하지 못하고 앤을 그린 게이블즈로 데리고 갑니다. 소녀의 이름은 앤 셜리인데 앤은 이 섬의 아름다움에 빠지게 되고 천진무구한 공상에다 수다쟁이인 앤과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은 매튜는 왠지 마음이 맞았습니다. 여동생 마릴라는 처음에는 고아원으로 되돌려 보내려고 했지만 작고 볼품없지만 눈빛만은 초롱초롱한 수다쟁이 여자아이의 순수한 매력에 빠지게 됩니다. 남매는 앤이 어릴 적 부모를 잃고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고아원에 살게 된 불쌍한 아이라는 것을 알고는 결국 앤을 입양하기로 합니다. 언젠간 꼭 알아내야겠어요. 뭔가 알아야 할 것들을 생각하면 멋지지 않나요? 이 세상은 참 흥미로워요. 이런 곳에 살게 되어 기뻐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아마 사는 재미가 절반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상상할 거리도 없겠죠? 앤은 남에 대해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린드 부인을 화나게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마을 전체로 퍼지지만 기지를 발휘해 린드 부인의 용서를 받습니다. 마닐라 아주머니, 뭔가를 기대하는 것이 그것이 주는 즐거움의 절반을 차지해요. 어쩌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해도 그걸 기대하는 즐거움을 막을 수는 없어요. 린드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실망할 것이 없으니 축복받았다라고. 하지만 제 생각에 실망하는 것보다 더 나쁜 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밝고 풍부한 상상력을 갖고 있고 워낙 수다스러웠던 빨간 머리에는 무미건조하기만 했던 커스버트 남매의 삶에도 영향을 끼치고 나아가 에이버니 마을의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소녀는 점점 성장하면서 사고를 많이 치고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낙천적이고 명랑한 성격으로 친구도 많이 사귀며 이웃 베리 부인의 딸 다이애나 베리와는 마음의 친구가 됩니다. 내 안에는 너무 다른 앤들이 많이 사나봐. 가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골칫거리일까 하는 생각도 들어. 그냥 단 한 명의 앤이라면 훨씬 편안했을 텐데. 하지만 그러면 재미는 반으로 줄었겠지. 감정의 기복이 심한 애는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천성적인 명랑함으로 학교에서도 금세 인기를 모읍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버트가 빨간 머리를 홍당무라고 놀리는 것에 격분한 애는 석판으로 길버트의 머리를 때리고 학교를 떠나게 됩니다. 마닐라 아주머니, 내일은 아직 실수하지 않은 새로운 날이니 정말 다행 아닌가요? 하지만 저한테도 한 가지 칭찬할 만한 게 있다는 거 아시죠? 저는 똑같은 실수를 2번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다이애나를 집에 초청했다. 포도주를 포도주스로 잘못 알고 먹인 일 때문에 베리 부인이 앤과 다이애나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일을 겪습니다. 실크 커튼도 있어? 내가 늘 꿈꿔오던 것들이야. 다이애나? 하지만 나는 이런 것들이 편하질 않아. 이 방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고 모두 너무 훌륭해서 상상의 여지가 없어.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게 그거야. 가난하면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거든. 절친 다이애나와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학교에 가는 것뿐이라고 생각한 애는 다시 등교를 하지만 여전히 길버트와는 사이가 좋지 못합니다. 크리스마스 콘서트에서 큰 배역을 훌륭히 해내는 앤을 보고 매튜와 마릴라는 대학에 진학을 시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런 게 어른이 되는 것의 제일 큰 단점 같아요. 차츰 깨닫기 시작하거든요. 어릴 때는 아주 많이 원했던 것들이 실제로 그걸 얻게 되면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앤은 다른 학생들과 함께 신임 스테이시 선생과 앨런 목사 부인의 격려 속에서 퀸스 아카데미에 최고의 성적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이 아닌 1년 만에 자격증을 취득하고 영어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에게 수여되는 에이버리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앨런 목사님이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충실하게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그게 가치 있는 목표인지부터 먼저 확실히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 장학금으로 그녀는 노바스코샤 본토에 있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되는데 전 재산을 저금한 은행이 파산한 충격으로 매튜가 심장마비로 급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앤을 이해해준 매튜가 죽은 날 밤에 마릴라는 앤에게 이제까지 엄하게 대한 일을 사과하고 그래도 친자식처럼 사랑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가 아니면 누구도 되고 싶지 않아. 설사 평생 다이아몬드로 위안받지 못한다고 해도 말이야. 나는 진주 목서리를 한 초록 지붕집의 앤으로 만족하거든. 분홍색 드레스 여자의 보석이 값진 만큼 이 목걸이에 담긴 매튜 아저씨의 사랑이 값지다는 걸 잘 아니까? 한편 마릴라가 실명의 위기에 있다는 것을 아내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교사가 되기로 결심하는데 에벌리의 학교 교사가 될 예정이었던 길버트는 그 자리를 앤에게 양보해줍니다. 이에 고마움을 느낀 앤은 오랜 동안 말할 수 없었던 어린 시절 싸움에 화해를 하는데 솔직해진 앤과 길버트는 사랑을 키워나가며 함께 공부를 계속하기로 맹세를 합니다. 저는 변함없이 꿈꾸고 있어요. 다만 꿈의 방향이 조금 바뀌었을 뿐이에요. 저는 좋은 선생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주머니의 시력도 보호해 드릴 거고요. 게다가 집에서 혼자서 대학 과정을 공부할 거예요. 계획이 정말 많아요. 마닐라 아주머니. 일주일 동안 그 계획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좋은 일이 다시 생길 거예요. 킨스를 떠날 때는 제 미래가 제 앞에 곧게 뻗은 길처럼 보였어요. 그 길을 따라가면 많은 이정표를 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길이 약간 굽어졌어요. 그 굽이를 지나면 어떤 게 나올지 모르지만 뭔가 좋은 게 있을 거라 믿으려고요. 그 굽이진 길도 그만의 매력이 있어요. 그 뒤에 어떤 길이 이어질지 궁금해요.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된 앤은 다락방에 앉아 밤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느님은 하늘에 계시고 이 세상은 모두 평안하도다 라는 말을 되뇌입니다. 퀸스에서 집으로 돌아와 그곳에 앉아있던 밤 이후 앤의 세계는 좁아졌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길이 좁아지더라도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고요한 행복의 꽃들이 필 것이라 생각했다. 진정한 노력과 가치 있는 꿈, 마음이 통하는 친구에게서 오는 기쁨이 앤에게는 존재했다. 상상력이나 꿈의 이상적인 세계를 앤에게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길에는 언제나 굽이진 길이 있기 마련이다. 루시안입니다. 그럼 제가 작가와 소설의 뒷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강머리 앤. 빨강머리 앤은 캐나다의 작가 루시 모두 몽고메리가 지은 소설로 1908년 출판되었는데 소설의 배경은 캐나다에서 가장 작은 주인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섬입니다. 빨강머리 앤이라는 이름은 일본에서의 번안 제목으로 북명의 애니메이션을 통해 특히 유명해졌습니다. 번안 제목으로 쓰였을 만큼 빨간 머리가 인상적이며 깡마르고 죽은 깨 투성인 소녀 앤셜리는 예쁘지는 않지만 생기 넘치고 상상력이 풍부해 생동감이 가득합니다. 몽고메리는 이 캐릭터로 평생 소설을 썼으며 국내엔 별로 소개되지 않았지만 앤의 유년기, 중년기, 노년기를 다룬 시리즈가 계속 이어졌고 전 세계 50개국 이상에 번역되어 1억 부가 넘게 팔렸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초록 지붕집으로 입양된 주인공 앤의 성장 이야기가 주된 내용인 이 소설은 발간 당시에도 큰 인기를 모아 에이번리에 앤 등 후속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작가 루시 모두 몽고메리는 주인공 앤셜리와 비슷하게도 2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의 동해하의 외조부 밑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녀가 살았던 초록 지붕집은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 아직도 건재하며 박물관으로 지정되어 관광객들을 맡고 있는데 빨간머리 앤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한국에서도 갖가지 행사가 열린 바 있습니다. 빨간머리 앤은 TV 애니메이션으로 더욱 친근한 작품인데 앤의 따아내린 빨간 머리는 물론 튀어나온 이마와 큰 눈 주근깨, 달라붙는 무채색 원피스, 기쁨의 호수, 자작나무 길,
초록 지붕집이 눈에 선합니다. 빨간머리에는 단순한 책 한 권의 무게가 아닌 그 책을 읽었던 어린 시절 나의 생각과 마음까지 되살려내는 책으로 그때는 느끼고 깨닫지 못했던 메시지를 어른이 되어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책입니다. 그럼 잠깐 앤의 고향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 대해 알아보죠. 앤이 살던 프린스 에드워드 섬은 캐나다에 있는 초승달 모양의 아주 작은 섬이지만 지상 낙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름다워 매년 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곳입니다. 이곳은 빨간 머리 앤의 본고장답게 전 세계에서 앤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관광 산업을 중심으로 번창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작품 속 배경이 되는 모든 장소는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 실제로 있는 장소라서 책을 읽다 보면 몽고메리 특유의 필체로 그려진 풍경과 자연에 대한 묘사가 더욱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루시 모드 몽고메리. 자신을 닮은 사랑스러운 캐릭터 앤의 이야기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은 작가인데 캐나다 여성 최초로 문학예술왕립학회 회원이 되었고 대영 제국 훈장을 받았습니다. 유명한 빨간 머리 앤의 작가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1874년 캐나다 동부 지역인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서 태어났는데 그녀의 생가는 박물관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세인트로렌스만에 위치한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서 나고 자랐는데 21개월 만에 어머니를 잃고 외조부모의 손에 맡겨져 자랐고 자연 속에서 뛰놀며 섬세한 감수성과 작가적 재능을 키웠습니다. 몽고메리의 어린 시절은 빨간 머리 앤의 주인공 앤셜리와 매우 비슷한데 앤처럼 마른 몸에 죽은 깨가 아주 많았고 상상력이 풍부해 친구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고 합니다. 여성의 상급 학교 진학이 어려웠던 시절에 대학까지 진학해 선생님이 된 것도 소설 속 앤의 인생과 같아서 사람들은 빨간 머리 앤을 몽고메리의 자전적 소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재혼하여 서부로 떠났는데 앤 이야기 속 이 시골 마을에서 몽고메리는 앤과 같은 감수성을 키우고 지역신문에 시를 발표하며 작가로서 재능을 키워갔습니다. 10세부터 창작을 시작했고 15세 되던 해에는 샬럿타운 신문에 시를 처음으로 발표했는데 이후 샬럿타운에 있는 프린스 오브 웨일스 대학과 헬리팩스에 있는 델하우지 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교사가 되었으나 24살 때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외할머니를 위해 캐번디시로 돌아와 우체국 일을 도왔다고 합니다. 틈틈이 글을 써 잡지에 시와 소설을 발표했고 신문기자로 활동했는데 18개월 만에 완성한 빨간 머리 앤 원고는 여러 출판사에서 거절당하다 2년 뒤 보스턴 출판사에서 비로소 출간했습니다. 11살 때 이웃 남매의 집에 사는 조카 딸을 보고 짧은 글을 쓴 것이 빨간 머리 앤의 모티브가 되었는데 재혼한 아버지와 잠시 함께 살았지만 계모와의 불화와 향수병으로 캐번디시로 돌아왔습니다. 1908년에 출간된 빨강머리 앤의 희망적이고 명랑한 고아 여자아이의 성장 이야기는 캐나다 독자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었으며 에이벌리의 레드먼드의 앤 등 10여 편의 속편을 발표했습니다. 1911년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약혼자였던 이완 맥도널드 목사와 결혼한 뒤 작가로 활동하며 1935년에는 대영 제국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1941년 몽고메리는 약물에 의존해야 할 정도로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었고 1942년 토론토의 저택에서 6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향토를 무대로 순진한 소녀가 인생 행로를 걸어가며 꺾이지 않고 성장해 가는 과정을 그린 청춘 소설인 동시에 가정소설을 많이 썼습니다. 그녀는 생전에 20여 권의 소설과 2권의 시집을 남겼으며 2009년에는 그녀의 아들이 단편과 시를 묶어 블라이스가의 단편들을 출간했습니다. 세월이 간다, 세월이 간다. 우리도 간다, 흘러서 간다. 세월은 가고 흙 속에 묻힌다. 애 끓는 사랑도 죽은 다음에는 속삭일 사람이 없어지리니 사랑하기로 해요. 나의 꽃 그대여. 롱사르, 마리에게 보내는 소네트.